네, 안녕하세요.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발달심리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말만 딱 들어도 네, 사람이 기본으로 생각하는 주의겠죠. 사람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천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인데요. 참, 인본주의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저희는 이제 인간주의 상담,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상담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주의 상담이 왜 상담의 끝판왕이냐면, 인간주의 상담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상담자의 태도로 요구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치성이에요. 일관성.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잘할 줄로 믿고 있다. 네, 이게 일관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100% 공감을 해서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공감적 이해고요. 네 번째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조건 없이 그걸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인간주의 상담이 가능할까? 저도 상담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가끔 상담자 속에 있는 내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네, 맞는 말, 쓸데없는 죽일 놈의 맞는 말을 막 입 밖으로 또 내비넣어가지고 내담자를 상처받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참 내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라고 하는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 자리에 그 사람은 같은 표정으로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 내가 선생님 그냥 갑자기 오늘 가기 싫어서 안 갈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오늘은 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네 마음에 느끼는 것처럼 그래, 귀찮을 것 같아.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그래, 오늘은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 상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10번 해야 되는데 한 5번 빵꾸내다가 6번째 상담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상담실에 저를 한 달 넘게 바람 마치다 왔잖아요. 제가 그때 한참 이 인간주의 상담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 말 해놓고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상담 그만두는데 너는 참 한 달을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한 달 만에 용기 내릴 수 있구나. 참 고맙다. 네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니? 선생님을 이렇게 약속 시간에 이렇게 와줘서 선생님 너무 고맙다. 그래 6번째이지만 선생님은 너가 6번 다 온 것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 참 고맙다. 너가 용기 낸 거에 대해서 선생님 참 칭찬한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안 온 거는 절이 다 없어지고 왔던 그것만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존중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혼날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혼나지 않고 이제 지지받으니까 다음 상담을 잘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긍정적인 관심의 욕구, 이 3가지, 일관성, 그리고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존중.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인간주의 상담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는 지금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이 아이가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상담자의 믿음, 심리치료자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내담자에게 큰 힘이 되겠죠.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등록금 내기도 어렵고 책 사기도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전공책 없이 학교를 몇 달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책이 없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책 없는데, 나 놓고 왔는데, 그러면서 옆 친구 거 책 같이 보자 그러고 몇 달을 같이 봤어요. 근데 그때 과에 1년 재수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 모습을 봤던가 봐요. 저한테 어느 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맨날 왜 책 안 갖고 오냐? 하고 제가, 놓고 왔어. 나 좀 그래, 지금. 하여튼 좀, 그랬어. 막 핑계를 막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책 안 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가자. 책 사줄게. 그러더니 학기가 중간이나 지났는데 그 형이 책을 사줬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어려울 때 있었는데 뭐. 근데 그 어려울 때 있었는데 뭐 그 말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내가 어려운 걸 이 형이 어떻게 알았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공감을 받은 거죠. 그 형이 무슨 상담을 하거나 막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무슨 이런 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좀 무뚝뚝하기도 한 형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있는 좀 아픈 부분을 상당히 공감해 준 그런 경험이었죠. 제가 학교 졸업한 지 벌써 25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그 형 만나고 있어요. 참 제 인생의 은인이었던 것 같고 제가 받았던 인간적인 공감의 가장 큰 경험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글쎄요, 우리 사회는 되게 절차적이고, 되게 이렇게 규범적인 사회가 되었겠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맞고 틀린 걸 따졌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느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될 거라고 나를 믿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발달심리도 바로 이런 이론이 기반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날 믿어준다면 그 믿음을 부응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받은 그 마음의 감동을, 내가 배신할 수 없어서라도,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결국은 바로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무조건 공감해주고, 일관성 있게 대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해준다는 것이 저는 이 사람을 어린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다른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마슬로우의 만족 위계 이론인데요. 5단계를 보면 5단계 만족 위계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전부 다 5단계 이론, 만족 위계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위 욕구 이론이 해소가 안 되면 다음 이론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간 사람은 절대 그 사전 단계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들게 성취했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고요. 이 사람은 만약에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 있는 모순들 때문에 진정으로 그 다음 단계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위계, 욕구 위계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네, 이런 그 동물적인 인간의 감각들을 해소하는 게 1번이에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하위의 욕구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게 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이제 사회 복지겠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잠을 잘 자고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담 현장에서도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왔는데 밥 먹었니? 어제 잠은 잘 잤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는 아이한테 상담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뭐 해야겠어요? 먹이고 쉬게 해야겠죠. 결국 이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적인 존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 다음 욕구가 뭘까요? 이제 안전의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하고는 다릅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안전은 밖에 외부로부터 내가 침해당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안전의 욕구죠. 그게 범죄 피해 욕구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는 걸 원하는 거죠. 친구들 관계에서도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고, 학교폭력도 그래서 예방돼야 되는 거고, 가정폭력도 예방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범죄 피해에서도 그래서 예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위험에서 예방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뭐 일을 해라, 일자리를 가져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맞겠죠. 심지어 안전의 욕구 안에는 어느 개념까지 들어가냐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는 욕구가요, 상당히 높은 욕구라기보다는 하위 욕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잘리지 않을 안전한 상황이 있기를 매우 원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욕구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일자리나 내가 하는 사업이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영위될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 다음 단계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성을 만나거나 관계를 증진시킬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이런 범죄 피해나 폭력에 대한 피해만큼 중요한 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의 욕구가 해소되고 내가 일을 시작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안전을 침해당할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안전하게 여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바로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이 사회적인 욕구는 뭘까요?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이성을 만나는 것도 관계죠.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발달 이론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인본주의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생리적으로 내 욕구가 해소돼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일터나 내 신체 건강에 대한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고 나면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혀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저 사람의 성취 욕구 단계와 나의 성취 욕구 단계가 달랐을 때 낮은 욕구 단계의 사람이 상위 욕구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위 욕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봤을 때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도와줘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위 욕구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도 이런 욕구 단계가 낮은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맞추는 시간이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 시간에 갈등이 좀 많은 거죠. 잘 극복한 사람은 통합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런 욕구들 본인이 이제 성취한 욕구 단계에서 두 사람이 정리를 해서 선을 맞춰서 안전하게 살겠지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해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욕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뭐 이성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주변에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적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4단계 욕구로 넘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존경의 욕구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죠. 근데 그 존중과 존경이 내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건가요? 결국은 사회적 욕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해 주기도 하고 나도 부탁해서 또 나도 도움받고 하고 하는 상호작용 이런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 결국은 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욕구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밑에 있는 욕구의 단계가 충분히 쌓여서 올라간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생리적 욕구는 해결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직장의 문제가 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비어져 있는 안전의 욕구들을 채우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용만 당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나는 존경을 받게 될까요? 비난을 받게 될까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이론을 충분히 쌓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런 것들의 하위 욕구들을 쌓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시대의 청년들만 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모든 시대에 살았던 청년들이 공히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정통으로 IMF를 두드려 맞은 세대잖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요, 새마을운동 이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는요, 6.25를 당하셨잖아요. 모든 세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의 세대도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나 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저성장의 시대를 가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에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충분히 잘 맺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래서 물론 위로와 공감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이 시기를 한 발 한 발 잘 걸어 나가신 분,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함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 분들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 존경의 욕구에 원하시는 존경의 욕구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충분히 받게 되면 네 번째 존경의 욕구를 충분히 채운 사람은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나요?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갑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가치가 이거구나라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가끔 보면 그 사회적 욕구가 충분히 찼는데 존경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데 막 스스로 막 이건 중요한 거야라고 막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매슬로우의 만족 이론을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이용하고 강의할 때도 많이 씁니다. 왜? 이 과정은 절대 넘어설 수도 없고 빼먹을 수도 없고 충분히 거치지 않고서는 상위 욕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욕구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 욕구로 못 넘어가나. 대부분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에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든지 청년들이 3단계인 사회적 그 관계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로 넘어가든지 이 과정 안에 대부분 끼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왜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할까? 결국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문제에 돌아보는 게 가장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왜 존중받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한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만약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 찾기가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지지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정신건강정지센터 이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본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 성장하고 싶은 욕구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를 옆에서 공감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힘든 건 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거. 그래서 디딤돌은 밟고 넘어가는 거지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